오는 11월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경합주 7곳 가운데 6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뉴욕과 커네티컷을 포함해 4개 주에서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무려 91%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뉴욕시 한인 소기업 업주 40여 명이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국, 빌딩국, 보건국, 환경보호국 등 총 6개 부처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민들의 생활 방식이 급변하고 특히 당장의 행복을 위해 돈을 마음껏 쓰는 부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쓰레기 컨테이너 의무화 법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는 위반 업주에게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뉴욕시 브롱스의 한 주택에서 불법 총기와 마약을 소지한 망명 신청자들이 무단으로 6개월 이상 점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경합주 7곳 가운데 6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족과 바이든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 기자가 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7개 경합주에서 주별로 600명씩 총 4,2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앞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바닥 민심이 미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족과 바이든 대통령의 능력 및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에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7%,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났습니다. 7개 경합주 가운데 위스콘신에서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로 동률을 나타냈고 펜실베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나머지 6개 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에서 6%포인트가량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제3당 혹은 무소속 후보 간 다자 대결 시에도 7개 경합주 가운데 위스콘신을 제외한 6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2에서 8%포인트 높았습니다.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7개 경합주 양자 대결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단 블룸버그는 지난 5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앞섰으나 3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개 경합주에서 상승해 격차를 줄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반적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경합주 유권자들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7개 경합주 모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보다 16%포인트 이상 높았고 4개 주에서는 그 차이가 2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 11월 치러질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주별 프라이머리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뉴욕과 커네티컷을 포함해 4개 주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여기지는 뉴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무려 91%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성난 민심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라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 5일 대선까지 앞으로 216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일 뉴욕주와 커네티컷을 포함해 4개 주에서 대선 경선인 민주당,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치러졌습니다. 뉴욕주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약 5만 6천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어제 치러진 뉴욕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민주당 내 후보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무려 91%의 지지를 얻으며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2%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번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 재대결 구도가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한편 경합주 중 하나로 꼽히는 위스콘신주의 경선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도가 확정된 가운데 유권자 중 많은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투표를 통해 표출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88%의 지지를 얻었지만 무려 8%의 유권자가 민주당 내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전쟁을 조속히 종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랍권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있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도전에는 재산 가치 조작, 성추문 등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대뉴욕 한인경제단체 협의회 추진으로 뉴욕시 한인 소기업 업주들이 시정부 6개 부처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은 언제든 한인 소기업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기려민 기자입니다. 대뉴욕 한인경제단체 협의회는 맨해튼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에서 시정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한인 소기업 업주들로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한인 소기업 업주 4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케빈 킴 SBS 국장은 경제단체 협의회와 사전 모임을 갖고 파악한 결과 한인 소기업 업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았다며 간담회를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뉴욕시 한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소기업 업주인 만큼 소기업 업주들에 대한 가이드가 중요하다며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SBS와 시정부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SBS를 비롯해 빌딩국, 환경보호국, 청소국, 소방국, 보건국 등 6개 부서가 참석했습니다. 시정부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당부한 부분은 적극적인 연락과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각 부처는 소기업 업주들을 위한 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기업 업주의 애로사항을 신청받아 관련 부처와 연결해주는 비즈니스 익스프레스 서비스팀 관계자는 라이선스나 퍼밋 발급 과정을 돕고 벌금을 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들은 청소국의 새로운 쓰레기 처리 방법 관련 규칙, 환경 관련 규칙, 식당 위생 상태 관련 인스펙션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 한인 업주들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당한 티켓, 불평등한 규제, 각종 규칙에 대한 단속 불균형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급변하고 특히 욜로족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욜로족은 내일 걱정 없이 오늘의 행복을 위해 마음껏 쓰는 부류들을 칭하는 말인데요. 지난해 해외여행과 연예 오락 공연 관람 등에 대한 지출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박목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욜로족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외치는 젊은 층을 말합니다. 팬데믹으로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급변해 이 같은 욜로족들이 급증했으며 이들은 내일 걱정 없이 오늘의 행복을 위해 마음껏 쓰고 저축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민들은 특히 해외여행과 연예 오락, 공연 관람 등에 대한 지출은 지난해 30% 이상 늘린 반면 개인 저축률은 3%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욜로족들은 오늘의 개인 행복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저축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난 한 해 해외여행과 연예 오락에 대한 지출을 전년보다 무려 30% 이상 늘렸으며 그중에서 해외여행업계 매출은 지난해 7% 증가했으며 특히 유럽 휴가여행을 26%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매출은 지난 한 해 230억 달러로 신기록을 세웠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관련 업계는 밝혔습니다. 미 국민들의 소비 지출은 올 들어서도 멈추지 않아 2월 한 달 동안 1월보다 1,455억 달러나 더 쓴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설문조사 결과 미 국민들은 앞으로 6개월 안에 해외여행 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전년보다 22%나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 국민들의 개인 저축률은 결국 3%대로 떨어졌습니다. 개인 저축률은 1월 4.1%였으나 2월에는 3.6%로 하락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는 지난달부터 뉴욕시 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를 전용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제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4월부터는 쓰레기 배출 위반 사항에 대한 티켓이 발부되는 만큼 규정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쓰레기 전용 컨테이너 배출을 시범적으로 시작한 지난 3월 한 달간 총 7,000장의 경고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경고를 넘어 벌금 티켓이 발부되는 만큼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장의 쓰레기 봉투는 반드시 완전히 뚜껑이 닫히는 쓰레기 전용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수거함은 건물 라인으로부터 3피트 이내에 두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 가능 시간 역시 정해져 있는데 저녁 8시 이후 또는 사업장이 문 닫기 1시간 전부터 밖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설 치료와의 전쟁을 선포한 뉴욕시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길거리에 쌓아둘 시 설 치료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셈으로 쥐가 급증하고 또 미관상, 위생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쓰레기 전용 컨테이너 배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티켓은 1년 내 첫 위반 시 $50, 두 번째 적발 시 $100, 세 번째 이상 적발 시 $200가 책정됩니다. 아울러 뉴욕시 요식업체는 고객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또는 플라스틱 스푼과 포크 등을 먼저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포장 용기로 스티로폼 제품을 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또 7,000 스퀘어핏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음식물을 전용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올 가을부터 쓰레기 전용 컨테이너 배출을 민간 거주자들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세입자 보호권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특정 거주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세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침입자가 되려 세입자 보호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브롱스의 한 주택에 불법 총기와 마약을 소지한 망명 신청자들이 무단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브롱스 노르드 지역에서 망명 신청자 8명이 불법으로 주택을 점거하고 마약뿐 아니라 총기까지 소지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2명을 제외한 6명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시민들은 불법 총기 소지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바로 석방을 명령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주 브롱스 한 아파트 인근에서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총기를 들고 있는 24세 남성을 발견했고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이어 그가 도망친 반지의 아파트로 경찰이 따라 들어갔을 때 무려 7명의 망명 신청자가 주택 내에 추가로 몰려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들 가운데 또 다른 22세 남성은 총기를 들고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욕시경은 현장에서 이들 8명의 망명 신청자를 체포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아파트 바로 길 건너편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망명 신청자로 파악되는 이들 8명의 일당이 불법적으로 반지의 아파트를 점거하고 수개월간 생활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웃 주민은 그들이 약 6개월 이상 이곳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용의자들이 머물던 거주 공간에는 늘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었으며 오토바이도 자주 눈에 띄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용의자 8명은 불법 총기 소지, 마약 소지,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들이 거주해온 아파트 내부에서는 코카인, 총기 여러 점과 탄약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들의 나이는 20세부터 42세까지 다양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지역구 공화당 비키 팔라디노 시의원은 집주인과 계약을 맺지 않은 무단 침입자들이 30일 이상 불법으로 거주한 뒤 자신들의 세입자 보호 권리를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뉴욕시는 더 이상 범죄자들을 보호해주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조례안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려면입니다. 연방정부 공문서에 인종을 표기할 때 아시아 태평양계 분류가 세분화됩니다. 앞으로 연방정부 공문서는 아태계라는 포괄적 분류 대신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계, 태평양계 등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시안 아메리칸도 한인, 중국계, 인도계, 필리핀계, 베트남계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예산관리처는 정부기관 신규 민원 양식에 기타 그룹 옵션과 기입란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을 방문한 한인들은 이민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 인종 범주 선택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을 선택한 뒤 한인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는 재외 유권자 14만 7,989명 중 총 9만 2,923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는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2012년 제19대 총선 45.7%, 20대 41.4%, 21대 23.8% 이후 가장 높은 투표 참여율입니다. 미국은 등록 재외 유권자가 3만 3,615명으로 해외 국가 중 유권자와 재외 투표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등록 재외 유권자 중 총 18,55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5.3%를 기록했습니다. 재외 투표지는 외교 행랑을 통해 한국으로 이송됩니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추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 봉투를 확인하고 등기 우편으로 관할, 구, 시, 군, 선관위로 이송돼 오는 10일 한국 투표와 함께 개표됩니다. 뉴욕시 코앞 소유주들에게 탄소 배출 규제 조례안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뉴욕시 75%에 달하는 건물 및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적용되는 탄소 배출 규제 조례안 NYC 로컬 로우 97이 뉴욕시 중산층 코앞 소유주들에게 적용될 경우 이들에게 부과되는 재정적 부담이 과중해지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경감 등 재정 구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건물에서 71%가 배출되는 만큼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뉴욕시 전체 건물의 75%를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친환경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3월과 1분기 기준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76,920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친환경차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전기차 판매는 100% 증가했고 친환경차는 35% 늘었습니다. 아이오닉5는 58%,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62%, 투싼 하이브리드는 48%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2% 증가한 18만 4,804대로 이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반면 산타페, 소나타는 각 9% 감소했습니다. 엘란트라 판매량은 17% 줄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